춘천의 미래를 시민들이 다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춘천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환경을 살리며 건강도 챙기는 그린 라이프 이벤트까지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며 만들어가는 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정선군 문화재생의 첫걸음으로 펼쳐지는 프로젝트. 잘가 사북초등학교가 옛 사북초등학교에서 펼쳐집니다. 옛 학교 건물을 기념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자 준비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그리고 도시재생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포럼까지 창의적 문화재생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으로 가봅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시민들이 직접 실천하는 소비 트렌드, 일명 친환경 가치 소비인 제로 웨이스트가 뜨고 있는데요. 원주에서 친환경 소비를 권장하는 기업과 카페, 제품들까지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29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언택트 시대잖아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언택트 소비가 생활의 한 부분이 됐는데 생각해보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택배 받고요. 그렇죠? 음식도 배달 앱을 이용해서 많이들 시켜 드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좀 증가하는 게 생활 폐기물 쓰레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작년 기준 한 해 쓰레기 배출량이 55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그야말로 재활용 쓰레기 더미가 폭발적으로 네. 늘어난 셈이죠. 자, 우리의 이 아름다운 지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을 다시 한번 기울여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달부터죠. 4월부터 음식점과 카페에서 다시금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시행이 됐던 조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다가 다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요. 네.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준비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 채널 첫 번째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요.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친구 추가하셔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또 감상평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네. 많이 해주세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어디서 전해셨습니까? 춘천에서 준비한 예. 소식인데요.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는 비가 좀 내렸지만 네네. 일요일에는 비가 그치면서 아하. 굉장히 화창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못 즐긴 그런 뭔가 이 야외 활동을 억지로라도 하려고 네.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일요일을 좀 그렇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정말 좋은 날이었죠. 예, 예. 이렇게 화창한 하늘 아래에서요. 춘천 시민들은 따뜻한 산책, 즐거운 소통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춘천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따사로운 봄날, 춘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더 행복한 마을,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 춘천 도시재생 한마당을 소개합니다. 저는 지금 춘천의 관문 춘천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첫걸음,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디 있죠? 아, 저기 있네요. 따라오세요. 춘천역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들 편안한 복장에 운동화를 챙겨 신은 모습인데요. 여기서 뭘 할 수 있길래 청년들 사이에 이렇게 힙한 걸까요? 생각보다 이곳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저도 한번 파이팅해서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이 바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곳 맞나요? 네네. 저희는 그 어스워크 기부 플로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플로깅이란 건 조깅이라는 단어와 그 스웨덴어로 그 어떤 것을 줍는데 이삭을 줍는다라는 이 뜻이 같이 합쳐진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분해되는 쓰레기 봉투랑 저희가 이 플로깅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집게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춘천 일대를 도시면서 그 조깅을 하시면서 쓰레기도 줍는 활동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과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는 기후 위기. 이런 아픔 속에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이재민도 도울 수 있도록 기부 플로깅 행사가 열린 겁니다. 네, 오늘 플로깅 어떻게 하다가 참여하게 되셨어요? 제가 강원대학교에서 봉사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학교 측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제의가 와가지고 저희가 또 봉사 동아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정말 좋은 취지로 이렇게 임하시니까 저도 한번 열심히 해서 오늘 플로깅 완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시민들의 마음을 알아주듯 더없이 화창한 날씨. 아름다운 호숫가를 따라 착한 산책을 시작해 볼까요? 인파가 뭉치지 않게 참여자들은 각자 흩어져서 플로깅을 즐깁니다. 봉투를 들고 걷는 박진영 리포터. 찾았어요, 쓰레기. 나 진짜 속상해가지고. 또 여기 이렇게 쓰레기가 있어. 자, 이런 쓰레기는 오늘 제가 다 주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줘. 이거 왜 안 들어가? 자, 여기 또 있네. 이런 작은 쓰레기들도 놓치면 안 돼요.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네요. 봉투에 쓰레기가 차면 찰수록 뿌듯함도 함께 채워집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더 깨끗해진 길을 걷게 되겠죠. 작은 노력이 모이고 어제보다 더 건강해진 춘천. 이런 좋은 건 인증샷으로 널리 알려줘야 된다고요. 소양강 천혜상 앞에서 인증샷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춘천시. 플로깅에 참여한 시민들은 최종 도착지인 시청 앞 광장에서 마지막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합니다. 버릴 때도 잘 버려야 진정한 플로깅이죠. 자, 완주하신 여러분 모두가 챔피언입니다. 다들 메달 받아가세요. 기념품은 금, 은, 동보다 더 값진 자연의 선물, 나무 메달입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항상 깨끗하게 해서 지구를 아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아이들이랑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산책로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좀 주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가지고 실천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한 5km 걸으면서 쓰레기를 좀 재미나게 주웠고요. 평상시에 내가 또 버렸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잘 버려지지 않는 그런 습관들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는 환경을 살리는 자리이자 춘천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온 4개 마을 주민들이 각자의 마을을 소개하고 그동안의 결실을 나누고자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천연 연고도 만들고 우쿨렐레도 가르쳐주고 이게 바로 배워서 남주는 기쁨. 다들 다재다능하시네요.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주민분들이 나오게 되셨는데 우리 주민분들이 이곳에 오늘 모인 날 어떤 결과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까요? 원래 춘천의 도시재생이 이렇게 한마당으로 해서 모인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주민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 옆마을은 어떤 마을이고 어떤 사업을 할까, 또 어떤 건물들이 지어져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를 서로 공유하는 자료가 만들어졌고, 다양한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했던 것들을 체득하는 과정을 서로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정말 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신 주민분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이네요, 오늘 하루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공연이 빠질 수 없죠. 오늘 무대의 주인공 역시 도시재생 마을의 주민들입니다. 기획자도 공연자도 모두 마을 주민. 아니, 근데 이분들은 여기서 왜 이러시나? 과감한 일탈에 나섰는지 범상치 않은 분위기. 잘 봐, 언니들 타임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3시에 이제 공연을 하신다는 팀 맞으신가요? 네. 그럼 어떤 팀이세요? 약사팀입니다. 약사 댄스팀입니다. 약사리 댄스 팀이요? 네네. 그러면 다들 약사리 주민분들. 네, 맞습니다. 그럼 원래도 이 댄스를 좀 전공하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도시재생 그 사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댄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접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모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부들의 얼굴도 보고 단합도 하고 그래서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공연 준비해 주셨나요? 우리가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노래도 배우고 그다음에 춤도 배웠는데 디스코하고 스윙을 할 겁니다. 춘천 스트릿 우먼 파이터가 다 여기 모셔 계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연 파이팅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약사 댄스반 언니들의 화려한 무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자신감 넘치는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무대와 관객이 하나 돼 즐기는 동안 마음의 담벼락도 허물어져 갑니다. 지구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려는 노력, 마을을 오래오래 행복하게 만들어가려는 노력, 이런 노력들이 있어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해요. 행복한 춘천 포레버!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와 함께 따뜻한 내 이웃과 함께 서로 알아가고 일상을 나누면서 오래오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게 이제 플로깅이지 않습니까? 네.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을 한다고 말씀드려야 그렇죠. 되나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은 쉽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못 하잖아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요즘 네네.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네. 산책하시기 전에 집에 굴러다니는 종이백 하나만 들고 산책을 종이백이요? 나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산책을 하시다가 눈에 이렇게 쓰레기가 보이잖아요. 그럼 네. 몇 점만 주워서 오시면 돼요. 뭐 한 5개 정도만요?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 모든 쓰레기를 줍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필요한 네네. 몇 점만 주워주시면 되니까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다 보면 도시 전체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좋은 생각이 말씀입니다. 들더라고요. 이게 작은 것들이 막 모이다 보면은 큰 변화를 가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더불어서 도심 속에 이렇게 오래된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도시 재생 사업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레트로 마을들, 그 마을 속에 있는 문화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큰 관심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은 정선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네. 용석 씨는 정선 사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정선하면요. 네. 강원랜드가 있고요. 아하, 네. 또 정선하면 뭐가 있죠? 정선하면 탄광이 있습니다. 탄광. 떠오르시죠? 정확합니다. 탄광. 예. 맞습니다. 용석 씨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정선에는요 옛 사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4년에 이전을 했고 그 건물은 폐교가 됐지만요 곧 철거가 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 학교를 졸업한 우리 시민분들이 가장 좀 아파하시지 않을까, 마을 주민들이 가장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옛 사북초등학교를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거든요. 어떤 전시회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정선군 사부급의 한 폐교입니다. 8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초등학교 건물이죠. 지난 2014년 새로운 곳으로 학교가 이전하면서 제잘되던 아이들 소리가 사라진 빈 건물. 하지만 아직도 교실 안엔 아이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쓰임을 다한 옛 학교는 사북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을 가득 안고 있죠. 그렇게 쓸쓸한 시간을 보내던 옛 학교. 그런데 모처럼 학교 운동장이 분주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외로이 서 있던 폐교에 음악이 울려 퍼지는데요. 그리고 퍼포먼스와 멋진 작품들까지. 철거를 앞둔 사북초등학교와 이별을 맞기 전 졸업식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추억과 이야기 가득한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옛 사북초등학교 건물은 오는 5월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1941년에 만들어진 이 사북 국민학교죠. 국민학교가 이제 곧 철거가 될 예정이에요. 여기 수많은 학생들이 배출이 됐고 그 친구들이 정말 전국에 나가서 동량으로서 다 자랐는데 이 건물이 이제 조만간 철거되는 거를 다 같이 사람들이 그냥 보낼 수는 없다. 뭔가 뜻깊은 행사를 좀 해야 될 게 아닌가 해서 지역 출신의 예술가들하고 1년여 동안 협의를 했어요. 하면서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센터는 지원만 하고 예술가들 스스로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사북초등학교 이 구 건물 이거를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뜻깊은 졸업식을 거행하는 걸로써 예술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북초등학교는 지난 1941년 사북간이학교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현재 여기 장학생 때 이 자리에 한 2칸, 이쪽이 한 2칸 정도 있었습니다. 이 주위로 사과나무하고 벚꽃나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회 할 때 사과를 5개, 6개씩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의 그냥 산촌이죠. 산촌인데 이제 광산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부터 이 지역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집도 드문드문 한 3집인가 4집인가 있고 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개굴에 메기, 뱀장어 막 그런 거 있고 물도 맞고 학교 갔다 와서는 거기서 목욕도 하고 이랬는데. 뱀장어도 있었어요? 뱀장어도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시방 광산이 돌아가지고 물이고 막 꺼먹게 되고 그리고는 이때만은 인지는 그래도 카지노 광산이 없어지면서 카지노를 대책해가지고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저 멀리 사북초등학교 보이시죠? 마을엔 우리나라 최대 민영 탄광이었던 동원 탄자가 있었습니다. 탄광 경기가 한창이던 때엔 무려 4천여 명의 광부들이 하루 종일 석탄을 캐던 동네였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여기에 내가 놀던 곳이지. 천방지축에 뛰어놀던 곳이고 또 꿈과 희망을 갖고 유년 시절을 보냈던 시기인데 이렇게 이제 철거가 되니까 역사에 묻히는 아쉽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아쉽죠. 이 건물이라는 게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 수많은 학생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또 선생님과에 대한 추억,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게다가 1941년에 만들었다는 얘기는 석탄을 떼던 시대, 장작되던 시대에서 정말 기름을 떼고 지금 이런 IT 혁명까지 그 모든 역사를 저 건물이 저는 간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는 아쉬움도 물론 있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역의 미래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도시재생이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지역의 앞날과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잘가 사북초등학교. 4인 4색 4명의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꾸미는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알록달록하고 즐거웠던 운동장에 놀이기구를 지원을 했고요. 사북 출신으로 사북의 특성을 살린 회화 작품을 주로 그리는 최승선 작가가 운동장을 채웠습니다. 예, 이 친구가 이제 중고등학교 같이 다닌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아버지 광산 때문에 이쪽으로 왔고 또 여기서 3, 4, 5학년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생활 기록부를 제가 이제 위임을 받아서 출력을 받고 또 사진은 초등학교 때 사진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사진기가 없다 보니 학교 학예회 때 그런 장면 일부를 이렇게 담아서 그렸어요. 졸업 사진 속의 아이들. 그리고 조세희 작가가 카메라에 담은 광산마을 어느 소녀는 최승선 작가의 손끝을 통해 다시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장은 교실보다 더 신나는 장소였죠. 마을과 자연을 잇는 커다란 운동장에 옛 추억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대형 사진 하나. 학교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 현수막은 중앙에 이제 졸업식이 끝난 교실 풍경으로 걸었고요. 올해 졸업한 학생 중에 사진을 아직 찍지 못한 가족을 섭외를 했었고, 올해 사북초등학교 졸업생 가족과 함께 이곳 옛 학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50장으로 나누고 사진을 벽에 바르는 데에 온 가족들이 함께 해줬는데요. 지업사를 운영하는 부모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50장으로 나눈 대형 사진을 3층 건물 벽면에 붙일 참인데요. 크레인까지 동원해 벽에 도배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꼬박 이틀 15시간이 소요됐죠. 가족 사진을 찍고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면서 어떤 그 아쉬운 감정보다 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임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제가 졸업할 때 그런 감정이 들었던 걸 기억을 하고 그런 감정들 위주로 작업을 한 거예요. 학교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거품처럼 피어난 흰 풍선들. 비눗방울이 이제 언제 터져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것들인 것 동시에 저희 동심에 자극하는 저희 기억 속에서 뛰어놀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북초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북초등학교 출신인 진주영 작가는 고향 사북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습니다. 제가 일기장을 보면서 이제 사북초등학교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다 이렇게 정독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비눗방울을 뛰어놀았던 그런 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썼던 그 글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기에 드로잉이랑 같이 접목을 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비눗방울 불며 마냥 행복했던 어린 시절.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추억 담은 풍선은 높이 솟아오릅니다. 저는 조금 더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좀 아끼고 이걸 어떻게 재탄생시키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제 예술가들의 역할인 것 같고 이것들을 좀 같이 주변에서 협력해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장 한편 낯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독특한 몸짓에 매력적인 퍼포먼스.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은 어느새 예술 무대입니다. 보기 드문 공연에 사람들 눈길이 쏠리죠. 향수라는 거를 저희는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억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소멸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좋은 향기가 나는 학교의 느낌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예쁘게 즐겁게 너무 우울하지 않게 그냥 그렇게 가볍게 보내주는 작업에 치중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었어요. 추억과 이야기 가득한 옛 교정에서 펼친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와 공연. 이젠 정말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죠? 역할을 다한 이곳은 이제 사라지지만 사람들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옛 사북초등학교를 아끼는 사람들의 저마다의 그리움으로 말이죠. 잘 가, 사북초등학교. 네, 학창 시절에 함께 뛰어놀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수학할 수 있었고 꿈이라는 것을 키울 수 있었던 그런 정겨운 공간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순간을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시민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폐학교를 단순히 공간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점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않고 즐겁게 보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치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수고 많았어 라고 말해주는 듯한 전시와 공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큰 그 벽화 사진이죠. 네, 너무 멋졌죠. 너무 멋졌습니다. 자, 이제 5월이 되면요. 이제 물리적인 흔적은 영영 사라지게 되지만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기억과 추억은 우리 가슴속에 오래도록 자리하리라 믿습니다. 네, 영동 소식 잘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열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예. 그렇게 행복했으면
지금까지 거 해보자. 재미도 느끼시고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열? 이런 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잘할 거예요. 그 선물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김용석 아나운서가 저희의 기대감을 증폭시켜주고 있는데 드디어 내일 공개가 되거든요. 내일이군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소통 채널은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실시간 라이브 즐기시면서 우측 상단에 있는 채팅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배달 음식을 시키는 분들 늘어나고 있고요. 맞아요. 더불어서 온라인 쇼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저도 그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요즘 저는 외출을 자제하면서 예. 배달 음식을 애용하고 있는데 이게 맛은 정말 좋은데 이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네. 죄책감이 많이 들고 있어요. 죄책감은 드시는군요. 아, 그럼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앞서서 플로깅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명수 씨는 이제 플로깅 이런 좋은 활동을 많이 해주실 거라 믿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명수 씨도 잘 짚어주셨지만 사실 일회용품이라는 게 너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되면서 덩달아서 이 일회용품 쓰레기들이 더 많이 배출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요즘에는요. 미니멀리즘 또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만큼 시민 의식도 향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환경을 위한 가치 소비 어떤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원래 촬영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 원래 늦으실 분이 아닌데. 편리함이 많이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데요. 아, 깜짝이야! 아니, 어디서부터 지켜보고 있던 거야? 역시 지금 왜 이렇게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말하세요. 용기 내세요. 용기 내세요. 경윤 씨야말로 용기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용기요? 아, 저는 늘 있는 게 용기예요. 늘 용기를 장착하고 다니는 리포터인데? 경윤 씨 요즘에 용기 내 챌린지가 유행이래요. 그런 챌린지가 유행이라고요? 어머! 또 제가 그런 챌린지 전도사가 돼야죠. 제가 누구보다 용기 내고 있는 리포터잖아요? 나에게 지구란 나에게 지구란 나에게 지구란 나에게 지구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만드는 지구를 위한 용기 있는 실천.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찾아온 이곳. 오늘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열린 행사 현장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정미란 대표입니다. 선생님, 제가 용기를 내서 일단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이 어떤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는 건지 먼저 여쭤볼게요. 모든 제품들은 제로 웨이스트 상품들이고 이 제품 자체가 사용하고 버려졌을 때 지구에 해가 되지 않는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면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버려지는 거는 쓰레기잖아요. 그쵸. 여기에 있는 것들도 어쨌든 사용하면 버려지는 쓰레기들일 텐데 이게 어떻게 지구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지. 여기 있는 모든 상품들이 우리 아이가 사용해야 되는 생리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게 생리대예요? 예, 이게 생리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정말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생리대가 아니라 빨아 쓰는. 저는 거의 7년째 사용하고 있고 초경을 시작한 우리 아이는 일회용에 대해서 궁금함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도 고등학교 3학년인데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야, 네. 이런 번거로움을 굳이 감수하면서까지 사용하시게 되는 계기가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좀 이기적인 생각인데 내가 건강하려고 그 번거로움을 감안한 거고요. 내가 건강해서 써보니까 조금 사용하는 거에 익숙해지면 번거로움이 사라지거든요. 정미란 대표는 아토피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위해서 친환경 면 생리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제품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캠페인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캠페인이에요? 제로웨이스트 상품들이 좀 더 친숙하게 생활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 작업을 해서 여기 실천해야 되는 목록들이 있고 이 나무에다가 실천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습관화를 시키는 그런 캠페인부터 연령층을 지금 현재는 원주에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물티슈 사용하지 않기.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실천해 보도록 할게요. 저 혹시 못 믿으시는 거예요? 꼭 지킬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대표님께서 굳이 먼저 나서서 이런 거를 실천하고 좀 알리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나 하나면 작은 문제인데 우리가 같이 움직이면 되게 큰 변화가 생길 거거든요. 그 같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표님 한 분이 실천함으로 인해서 대표님이 전판 저도 실천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앞에 찍고 계시는 우리 PD님도 실천을 할 수가 있고요. 명숙 씨, 용서 씨, 할 수 있죠? 의미 있는 실천, 이뿐만이 아닙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챌린지를 실천하고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분위기 좋은 카페에 왔으니 커피 한 잔 마실까요? 근데 잠깐만,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벽 한 켠에 붙어있는 이거 뭐죠? 지구랑 용기까지 넣는데 지구까지 살릴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아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 저기 보니까 뭐 용기 챌린지가 지구까지 살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적어져 있던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체? 저희가 그 이제 커피나 음료나 그다음 디저트를 가져갔을 때 텀블러나 용기를 이용해서 담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챌린지를 시행하고 있는 카페 사장님 최아람, 김용은 부부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피디님이 이걸 주셨구나. 아니 사실 텀블러 우리 피디님도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따라 가지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피디님 앞으로 가지고 다니실 거죠? 이 용기 챌린지는 왜 하게 되신 거죠? 지금 많이 늦었지만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저희는 좀 반대로 가보자. 배달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용기 챌린지와 그다음에 친환경 용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 여기에다가 가득 좀 커피 부탁드릴게요. 뭐가 맛있어요? 아메리카노로. 저는 라떼로 드릴까요? 네. 가게를 방문해주는 수많은 손님들이 SNS로 용기 챌린지에 참여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 약간의 용기로도 가능합니다.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지구도 지키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겠죠. 뜨겁네요. 사장님, 보온이 잘 돼서 뜨겁네요, 뜨거워. 야, 근데 이 텀블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부분에서 용기 내 챌린지를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져오시는 텀블러뿐만 아니라 종이컵이나 아니면 포장 용기도 다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그 손님분들 반응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셨는데요. 이게 하나의 놀이처럼 되고 문화가 되니까
더 같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모두에게 공감을 사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를 사랑하는 일,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해낼 수 있습니다. 잠깐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지구가 사는 길이자 곧 내가 사는 길일지 모릅니다. 환경을 위한 자발적 활동, 더불어 사는 우리의 지속적인 과제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친환경 용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 원주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 숍을 운영하고 있는 윤소라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여기는요, 이 원주에서 최초이자 또 유일한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네, 제가 불편해서 차린 게 맞아요. 네. 아니, 여기 좀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처음에는 주부님들 위주로 조금 많이 찾아주셨는데 요즘에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관심 있는 20대 뭐 대학생분들도 많이들 오셔주시고 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초등학생들도 엄마를 오히려 데리고 같이 와서 엄마 이건 뭐래 이렇게 물어보면서 뜨거워지고 있대 빨간색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저는 좀 기억에 남거든요. 수제 캔들샵이었던 이곳은 한켠의 작은 세제 소분 코너로 시작했지만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힘입어 원주 유일의 친환경 샵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약간 눈에 띄는 게 막 여기 보니까는 요거는 지금 익숙하지 않아요. 저거는 뭐예요? 세제를 소분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저희가 준비된 원하는 세제를 원하는 만큼 다시 담아서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필 병에 담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용기를 가져오시면 세제를 채워서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 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지구가 오염이 되고 물이 오염이 되는데 용기도 굉장히 많이 아낄 수가 있고 이거 누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누가 먼저 생각했든 어떤가요?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곳에서 판매되는 모든 것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인데요. 대표님만의 그 철학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픈하시게 된 이 이유? 계기가 있다면요? 제가 제로웨이스트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게 어렸을 때 우연히 TV에서 봤던 그 바다 거북이 코에서 빨대 빼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바다 거북이가 너무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린 마음에 조금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조금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됐었는데 저희 로고를 보시면은 바다 거북이, 돌고래, 북극곰이에요. 그 동물들에게 저희가 조금 피해를 덜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가게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지구란? 나에게 지구란? 나에게 지구란? 나에게 지구란 지켜야 할 가족. 같이 살자. 빌려 쓰는 공간이다. 우리 아이와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집, 사랑, 돈? 우리에게 첫 번째는 지구입니다. 지구가 없다면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진짜 지구를 위해서 용기 내주세요. 지구에게는 두 번째는 없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일이 곧 내가 사는 일이다. 딱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쵸?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나봤던 제로웨이스트숍 대표님에게요.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둘째가 태어난다는 기쁜 소식이거든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네네네.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고요. 아기에게 건강한 용품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야말로 뭐 일석이조를 넘어서 일석삼조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내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을 이렇게 잘 실천해 나가다 보면요. 어느새 뒤돌아보면 많은 게 큰 변화를 이뤄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실천을 꼭 해보려고 하거든요. 좋아요. 탄소 중립 숲 프로젝트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맞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 하나하나 변화해 나가다 보면요. 분명히 엄청 커다란 것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댓글과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쑥이님. 플로깅 행사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랑 같이 하면 좋은 일도 하고 거리도 깨끗해지니 완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사연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잘가 사북초등학교 사라진다니 졸업자분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보는 저도 슬프네요. 좋은 많은 일들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기쁘게 행복하게 보내주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저도 이제 눈물이 나려다가도 아 그래 수고했어 이렇게 고마워하면서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토닥토닥, 그쵸? 네 아마 많은 졸업생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사연은요. 무엇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어 훨씬 더 작업이 잘 된 것 같아요. 슬프지만 행사는 너무 좋네요. 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수기님께서 김용석 아나운서 잘생겼다라고 해주시는데 아마 아까 저희가 내일 나오는 김용석 아나운서의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내일입니다. 드디어 내일 김용석 아나운서가 예. 아나운서가 네네네. 강원 365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MC로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정말 몇 주 전부터 기다렸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꼭 시청해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수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3탄은 뭐 광명수 MC님 한번 나가시죠. 자, 다음 메시지는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기님 계속 이어지네요. 예, 나에게 지구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곳. 분리수거부터 재활용 사용, 텀블러 사용까지 일회용도 줄이고 열심히 실천해 볼게요. 저는 수세미는 예쁘지는 않지만 직접 떠서 쓰고 있다고. 야. 와, 이거는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수세미를 이렇게 직접 뜨셔서 뜨개질로. 그러니까요. 혹시 명수 씨 집에 필요하세요? 수세미? 저희 어머니가 저기 취미가 아, 용석 씨가 하시는 게 50개 아니라요? 정도로 쌓아놓으셨거든요. 용석 씨가 좀 해서 해주면 안 될까요? 아, 제가요? 네.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네, 수기님 고맙습니다.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권희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사북초등학교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정말 회귀한다고 하네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었을 학교가 갑작스럽게 폐교를 한다는 말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하셨어요. 2014년에 이전을 했고요. 이번에 아예 건물을 철거까지 하는 거거든요. 5월이죠, 5월. 네. 네. 그 행사를 오늘 저희가 보내드렸거든요. 아, 정말 가슴이 찡한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네, 여기까지 예. 오늘의 사연, 여러분들의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요즘 명수 씨가요. 네. 봄을 좀 탄다. 이런 소문이 우리 원주 MBC에 가득한데 어떻게 하셨어요? 맞죠? 아, 맞아요. 저는 용석 씨가 옆에 이렇게 있는데도 정말 외롭고요.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기분도 왔다 갔다 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시고요. 한 가지 증상이 더 있습니다. 뭐죠? 뭔가에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명수 씨 옆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려도 뭐 둥둥둥, 많은 둥 이게 뭐 투명인간 취급이 아닌가. 제 말에 좀 잘 집중을 안 하신다. 그게 이렇게 티가 안 느꼈는데 나봐요. 맞죠? 봄 타시는 게. 이게 네. 봄 날씨 때문일까요? 사실 근데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봄이 되면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분비물, 예, 분비물 많이 좀 배출되게 되거든요. 이게 햇빛을 받게 되면요, 더 왕성하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석 씨? 자, 30분이라도 하루에 바쁘시겠지만 30분이라도 좀 날씨 좋을 때 밖에 이렇게 산책도 좀 하시고 걷다 보면요,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돼서요, 이 봄을 더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신기해요. 예.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기운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기분이 왔다 갔다, 마음이 싱숭생숭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방금 용석 씨가 알려주신 방법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따뜻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